가까운 씩 보상이 되는데요. 이런 계산 방법 자체가 약관에 나와 있는 그 보상 방법을 준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 시 6배를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10배를 보상했으니까 약관보다는 많이 보상한 거다. 이렇게 KT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터무니없이 7,000원 아니면 1,000원 이렇게 보상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피해라는 개념이 중요할 텐데, 한번님도 방법론이 문제인데 사람들 얼마나 손실 입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겠죠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KT 입장은 시간, 그러니까 3시간 먹통이 됐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거고, 근데 사람들마다 그 3시간에 엄청난 일을 해야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내 주식을 팔아야 했던 사람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었던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3시간 동안 장애가 있어도 아무 일 없이 흘러가기도 했을 테고, 그 실질적 피해는 시간과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실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예. 뭐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말로만은 안 될 거고 증명을 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피해를 못 해준다라고 나오진 않겠죠. 결과적으로. 예.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뭐 KT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소송에 따르는 시간, 경제적 비용 생각하면 상당히 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입장을 첫 일성이 들어보니 머리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네. 고 대리님은 친구 엄마네 가게는 정신 결제를 못하는 사람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입금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밥값 결제 입금 안 해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실질적 피해인 거죠. 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역시 속타 들어간 건 피해자인 고객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KT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이 통신망 같은 걸 운영하는 업체들 보면 요금 인상할 때 보면 크게 하고 피해 보상은 찔끔하는 구조가 상당히 패턴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약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집단소송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님? 약관을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예. KT 측에서도 이 약관이 오래된 약관이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예전에 유선 전화를 쓰던 시절에 뭐 전화 몇 시간 불통된다고 큰 일이 안 되는 시대를 만든 약관을 지금도 써왔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T뿐만 아니라 U+, SK 다 할 것 없이 이번 기회에 약관을 좀 현실화시키고 약관이 현실화돼야지 그 약관에 나는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회사들도 더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업체한테 작업시키고 KT 본사 직원이 아무도 그걸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는 것도 피해가 발생해도 어긴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약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치고 싶겠어요, KT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다만 최근에 소비자 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제 이걸 두고 집단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비자 단체 소송은 쉬워지는 거 아니냐,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 소송이라는 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없는 상태죠. 네, 이게 뭐 증권 분야에서 일부 소송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아니면은 폭스바겐 자본 사태 디젤 사태 때 이런 때 했던 그 소송은 집단 소송이 아닙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입니다. 소송 안 들어가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 소송 걸릴 때까지 지금까지 대단한 돈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제 친구가 지금 폭스바겐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비스 안 받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법적인 소송을 때도 보상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수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일 뿐이고 일단 소송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현재. 여럿이 그냥 소송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모여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진짜 집단 소송이 되려면 특정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걸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에게 준용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소비자 권익을 어떻게 보면 꽤 극단적으로까지 도모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런데 이제 반대해왔는데 이 소비자 자체 소송이 쉬워진다는 소비자 기본법 이건 뭡니까? 이거는 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이 단체의 소송 난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가 있었는데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는 소송이 좀 네. 쉬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집단 소송으로 가는 일종의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나요? 그 사전적으로 예. 좀 더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도 예.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긴 한데요. 예. 여전히 집단 소송은 아닌 거죠. 또 특정 때만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단체 소송이기 때문에 뭐 실효성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예전보다 좀 나아지겠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들 때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별로 겁낼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항상 예. 항상 보면 이게 이 소송 관련 제도 미국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뭐 한 3가지 정도가 늘 있죠. 예. 집단 소송, 징벌 손배, 네. 그리고 증거 개시제도,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예. 이 3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국회에서도 늘 나오고 소비자 권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얘기하는데 예. 언제나 똑같은 논리로 기업의 부담이 과다해진다는 논리와 반대쪽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그렇게까지 과다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걸 도입하지 않으면 뭐 우리 이 법원을 무서워하지 않는 기업이나 뭐 가해 가능한 집단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뭐 그 2가지 근본적인 것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이걸 그렇게 충돌하고 있고 격렬하게 세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없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뭐 한두 개라도 먼저 제한적으로 도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벌 선배가 뭐 개인정보나 하도급법 이런데 일부 도입이 되고는 있는데 예. 제한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도입을 더 해나가는 것. 예. 근본적인 도입, 뭐 광범위한 도입 이런 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번 KT 먹통 사고 같은 경우는 기업이 내부적인 문제, 인재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인데 이 경우도 피해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 소송하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는 이계환님 지적대로 네. 이렇게 단체 소송을 할 경우에 보상받기가 어려울까요? 이게 단체 소송으로는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선례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단체 소송으로 가서 못 이겼습니다. 이겨도 10만 원 정도 받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고 옵션한테 했던 거, KT한테 과거에 했던 것도 못 받았고요. 예. 그리고 KT 2018년 당시에도 소송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현 봤을 때 그렇죠. 그것도 거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 입증을 만약에 우리가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게 있었다 법원이 너네 그 KT에 너네 있었던 너네 내부 메시지 기록, 메일 기록 이런 거 다 제시 안 하면 해소한 거야. 라는 식으로 증거 개시 제도가 강력하다면 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거 개시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그 변호사가 이걸 다 입증해야 되는 경우 기업 내부 비밀을 입증하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변호사들이 피해자들 모아서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 점점 더 소송에 들어가길 꺼리다 보니 인정도 잘 안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은 내가 이걸로 실제로 피해봤다, 매출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이런 주식거래를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그런 자료가 명백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신망이 다운되는 바람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명백하다면 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3838번님은 저 같은 경우 1,000원 안 줘도 되니까 저 같은 분들 끈 모아서 손실 크게 보신 분들 드리세요. KT 측에서. KT 측에 그런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 말씀처럼 생각하시는 분 많은 게 이게 똑같이 3,500만 원 나눈다고 계획된 건데 차라리 이러지 말고 뭐 세상공인 기금 이런 데를 400억을 다 넣었으면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필요한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약관 개정 문제 박대기 기자가 제기해 주셨으니까 이참에 바꾼다면
그 논의가 시작이 된다.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3시간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네.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관에? 일단 시간 자체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여야 돼요. 이번 사고도 이제 부산에 시작된 거가 정말 심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빨리 대처를 했으면은 이렇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끝났으면은 그런 거보다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수습되는데 1시간 반이 걸렸다는 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시간이라는 단위를 예를 들어서 5분이나 10분 정도로 큰 불편이 없는 시간 정도로 1차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중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중망 문제에 대해서도 약관상으로 이런 한쪽의 네트워크 사고가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협력업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봤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뭘 했냐. 협력업체에 취업을 했으면은 한국의 통신망을 다 마비시킬 수 있었는데 참 북한 허술하게 일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협력업체 한 곳이 야간에 하는 작업을 그냥 주간에 버젓이 하다가 그냥 자기 직원 실수로 사고를 내서 전폭적인 그런 혼란을 일으켰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을 시간관을 다양한 안전장치를 담는 방식으로 상위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KT 문화와 관련한 지적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끊이질 않습니다. 9236번님이 KT는 비싼 유선 전화, 집 전화 얘기하시는 거죠. 보증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죠. 공기업이었을 때는 이용자 편익을 추구했으나 민영화되면서 수익만 추구하는 교묘한 이제 업을 해왔습니다. 이용자들은 공기업이었을 때의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 그 회사의 변화나 이런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는데 기업은 이제 완전히 딴판인 기업이 됐다 이런 이제 인식의 차이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LG U 플러스 한 판매점에서 이 기회에 갈아타라 이런 광고 문자를 돌려서 또 죽을 사다 보니 어쨌든 KT 입사 보기 좀 늘까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저는 뭐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아연 사태 때도 뭐 재갱신을 안 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조금 있었다면 큰 영향은 없었다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번 사건 보면서 뭐 약관도 약관이지만 소송을 좀 할 수 있게 된다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게 된다면 사실은 징벌 손배가 없더라도 뭐 지금 집단소송만큼 만약에 개인에게 한 10만 원씩만 배상한다라고 결정이 나도 3조입니다. 10만 원만 나와도 회사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게 시스템을 짤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집단 소송이 아니더라도 증거 개시 제도를 저는 좀 의미 있게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기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뭐 일개 변호사가 뭐 해킹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 좀 더 강력한 권한을 줘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법원에 가면 피해 사실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인데 회사가 그 의무를 혜택했느냐 안 했느냐를 증명해야 됩니다. 의도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 의도를 증명하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증거 개시 제도가 있다면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명령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기업이 조심할 것이다. 그런 종의 의사결정에 소극적일 때 예산을 아끼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공격이라고 했고 회사 측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갔다가 또 그걸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근거도 우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밀 서류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그 회사의 발표가 있고 나서는 저도 식당에 있었는데 북한의 공격은